어느 정도로 확대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렌즈를 떼보겠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천체관측 교실 수업을 진행하게 된 오상림 선생님입니다. 다른 수업을 올려주시는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만들기를 소개하는 영상을 먼저 올려주셨습니다. 근데 선생님과 함께하는 수업에서는 만들기 활동이 아닌 요 단안경을 가지고 촬영하는 방법, 그리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좀 더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나은 천체를 관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 단안경의 사용 방법과 스마트폰을 가지고 천체를 관찰하는 방법에 대한 소개를 하기에는 이 수업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도 받은 스마트폰 단안경을 가지고 소개를 할까 합니다. 먼저 같이 박스를 열어보면서 어떤 내용물들이 들어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실제로 촬영하면서의 꿀팁 같은 것들을 제공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집으로 배송이 된 스마트폰 단안경을 같이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도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참 궁금한데요. 열어보겠습니다. 짠. 자, 안에 보면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아마 렌즈를 닦을 때 쓰는 천인 것 같고요. 먼지가 좀 많네요. 천이 들어있고, 그리고 스마트폰 단안경, 그리고 핸드폰에 꽂을 수 있는 집게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자,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렇게 세 가지. 요거는 우리가 렌즈 닦을 때 쓰는 것이고, 요게 아주 중요한 확대를 해줄 수 있는 스마트폰 단안경이고, 스마트폰과 연결하여 쓸 수 있는 집게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단안경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캡이 들어있네요. 렌즈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겠죠. 여러분들도 요거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 이따가도 한 번 더 스마트폰과 결합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지만, 먼저 요 스마트폰 단안경을 좀 더 자세히 보면서 사용법을 한번 익혀보도록 합시다. 자, 화면에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 스마트폰 단안경 이 윗부분에 보면 미터가 나와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는 3m, 제일 오른쪽에는 무한대 표시가 있네요. 자,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렇게 돼 있었겠죠? 앞에 있는 고무 부분은 손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돌려보면 안쪽에 렌즈가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라 잘 담기진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직접 따라해 보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가까운 거리에 있는 물체에 초점을 잡을 때 왼쪽으로 돌려주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돌리게 되면 더 먼 거리에 있는 물체를 초점을 잡을 때 쓰는 거겠죠.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돌리면서 요 안에 들어있는 렌즈가 앞뒤로 움직이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배송된 스마트폰 단안경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직접 핸드폰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받은 스마트폰 단안경을 스마트폰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스마트폰이 선생님은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카메라가 하나인 경우,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카메라가 여러 개인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서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스마트폰의 카메라가 하나인 경우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게요. 자, 스마트폰의 카메라가 하나인 경우에 단안경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이전에, 선생님도 요거를 받고 나서 꼭 가방에 넣고 다니고 있어요. 요거를 언제든지 꺼내서 사용하기 위해서 가방에 넣고 다니는데, 선생님은 요거 조그만한 케이스에 넣어서 보관을 합니다. 선생님 케이스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도 받은 집게, 스마트폰과 연결할 수 있는 집게 보이나? 집게, 그리고 스마트폰 단안경, 그리고 스마트폰 삼각대에 꽂을 수 있는 스마트폰 홀더를 집어넣어 놨습니다. 언제든지 흔들리지 않게 삼각대에 연결해서 찍으려고 하고 있고요. 자, 요거는 스마트폰 또는 이 망원경의 렌즈를 닦을 때 쓰는 천이 또 들어있네요. 선생님은 여기다가
조그만한 요런 삼각대를 들고 다니고 있어요. 요런 삼각대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먼저 요렇게 세팅을 하기에 앞서서 스마트폰 카메라에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자, 먼저 스마트폰 어플을 켜고 카메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가 작동이 되는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지금은 타임랩스로 되어 있으니까 사진으로 들어가 봅시다. 사진으로 가보면 이렇게 카메라가 작동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뒤집어서 스마트폰에 연결하는 그 집게를 여기 구멍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게에 구멍이 있는 부분 정 가운데에 스마트폰 카메라가 오도록 해주면 되겠죠. 정 가운데에 오는지 위치를 조정하고 집게로 찝어주면 됩니다. 자, 카메라와 집게가 준비가 됐으면 이렇게 스마트폰 단안경의 렌즈 보호 마개를 열어주고 뒷부분에도 열어주세요. 뒷부분에 있는 마개는 여기 나사산이 있기 때문에 조금 힘이 들어갈 수 있지만 살짝만 돌려주면 금방 뺄 수 있을 겁니다. 자, 요 나사산을 아까 스마트폰에 부착했던 집게에 돌려서 끼워주면 되겠습니다. 엄마 이렇게 잘 돌려서 끼워주고, 스마트폰 단안경을 돌릴 때 이 집게가 확 움직여 버리지 않은지 한번 꼭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러면 카메라가 준비가 됐을 텐데, 자, 이러면 바로 렌즈에 끼워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나요? 잘 안 보인다고요? 이걸 빼서 보면 카메라지만 이거를 정 가운데에 위치하게 놓으면 이런 모습을 엄마 하게 되죠. 이렇게 끼워주고 사용하면 됩니다. 선생님은 요렇게 세팅을 한 뒤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스마트폰 삼각대에 끼울 수 있는 스마트폰 홀더를 끼워주고, 조그만한 스마트폰 삼각대에다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들고 왔어요. 스마트폰 삼각대에 이렇게 돌려서 끼운 뒤에 촬영을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이번엔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3개인 경우,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카메라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 여러 개가 있는 카메라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부터는 스마트폰 카메라가 여러 개인 경우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 스마트폰 카메라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하나는 멀리 볼 수 있는 광각 렌즈, 하나는 일반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표준 렌즈, 하나는 좀 더 확대된 모습을 볼 수 있는 줌 렌즈, 이렇게 3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게 어떤 건지 선생님도 잘 몰라요. 그래서 한 번씩 찾아봅시다. 어떻게 찾냐면 먼저 스마트폰을 열어서 카메라 어플로 들어가 줍니다. 자, 카메라 어플로 들어갔으면 이 상태에서 지금 표준 모드로 되어 있는데, 표준 모드로 되어 있을 때 카메라가 어느 것인지 손으로 하나씩 막고 보고, 요건 아니죠? 두 번째 거 렌즈를 막고 보면 막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 렌즈를 찾은 거죠. 이 렌즈를 왜 찾은 걸까요? 우리가 아까 카메라가 하나 있을 때 집었던 요 집게 있죠? 요 집게의 정 가운데를 아까 찾았던 요 가운데 렌즈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렌즈 정 가운데에 놓이게 하고, 이렇게 요 스마트폰 단안경을 이렇게 장착해주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걸 돌리다 보면 집게가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이렇게 꽂아 놓으니까
지금 반사된 모습만 보이는데 렌즈가 잘 끼워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요걸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통해서 또 보여드릴게요. 자, 선생님이 지금은 아까 실내에서 이렇게 장착을 한 뒤에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저기 보면 선생님 학교 운동장인데 여기 보면 골대가 있죠? 골대가 좀 확대되어 보입니다. 어느 정도로 확대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렌즈를 떼보겠습니다. 그냥 일반 카메라로 보면 요만한 운동장에 있는 축구 골대가 요 렌즈 요렇게 끼워보면 요 정도로 확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몇몇 친구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데 지금 선생님 화면에서도 보면 이 오른쪽 윗부분과 아래쪽 부분에 검은색 TT무로 목목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스마트폰의 다단경 렌즈는 둥근데 카메라의 센서는 사각형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이런 걸 비네팅이라고도 하는데 요게 싫은 친구들은 선생님처럼 화면을 확대해주면 요걸 없앨 수가 있겠죠. 주변 부분은 없앨 수 있습니다. 이 카메라의 그 렌즈의 정중앙에 카메라를 맞추는 게 좋은 이유는 뭐냐면 이 렌즈는 중심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기 있는 운동장이 일자로 가운데 있을 때 일자로 보이지만 렌즈의 끝자락으로 가게 되면 살짝 휘는 모습이 보여지죠. 아래로도 보내보면 살짝 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요게 렌즈가 중심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요거는 자연스러운 거니까 내 핸드폰이 이상한가? 라는 생각 안 해도 괜찮습니다. 자, 아무튼 요걸 가지고 사진을 촬영할 때에는 보통 누르고 초점도 조절해야겠죠. 아까 얘기했지만 왼쪽으로 돌리면 가까운 거리, 오른쪽으로 돌리면 먼 거리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저기 먼 거리에 있는 소대에 초점을 맞춰주려면 오른쪽으로 돌려주면 초점이 맞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직접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요즘 구름이 너무 많아서 선생님도 밖에 나가서 촬영을 못하고 있는데 밤에 달과 같은 천체를 촬영할 때에는 이 카메라 안에 달을 놓은 뒤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해보면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게 나타나게 돼요. 요건 뭐냐면 밝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쪽으로 가면 좀 더 사진을 밝게 찍고 싶다, 마이너스 쪽으로 돌리게 되면 사진을 조금 더 어둡게 찍고 싶다 하는 겁니다. 보통 달을 카메라에 집어넣으면 너무 밝아서 그 달의 크레이터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이기 마련인데 여러분들도 달을 촬영할 때는 꼭 화면을 터치, 다음 밝기를 살짝 낮춰주게 되면 그 크리에이터들을 조금 더 잘 찍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요 스마트폰 다단경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선생님은 보통 이렇게 가방에 스마트폰 삼각대와 요 스마트폰 다단경 케이스까지 해서 들고 다니다가 언제든지 찍고 싶은 게 있을 때마다 꺼내서 찍곤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날씨가 별로 좋지 않아서 제대로 된 천체 사진은 천체 관측은 못하고 있지만 요 영상 이후에 강의 나올 때까지 한번 선생님도 요걸로 어디까지 찍을 수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보통 친구들이 사진을 찍을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될 때는 애플의 핸드폰이나 안드로이드의 핸드폰은 보통 주로 사용하겠죠. 아까도 영상에서도 얘기했었지만 화면을 터치하고 달이나 이런 천체들에선 밝기를 조절하면서 찍어야 된다는 거. 아이폰도 마찬가지로 화면을 터치하고 위아래로 움직여주면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촬영하면서 밝기 조절까지 해가면서 찍으면 잘 안 보이던 그런 달도
충분히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렇게 스마트폰 단안경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소개했지만 본 강의에서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천체 촬영을 할 수 있는 별자리를 담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전까지 여러분들은 이 스마트폰 단안경을 가지고 어디까지 찍을 수 있는지 여러분도 연구해 보시고 다음번 강의에서 좀 더 깊은 내용으로 만나보도록 합시다. 그럼 안녕! 툴을 사용해서 찍어놓은 사진들을 모두 선택하고 선택을 누르면 완성됐네요.